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우 부장판사가 명단에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조건부로 일단 허가를 했는데 349일 만에 집에 가게 된 지금의 이 상황, 일단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검찰하고 지금 재판부가 아주 강하게 격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보석이 허가 결정됐는데 조금은 최근 정치권의 기류에 본다면 예. 좀 이례적이었죠. 아마 좀 여론도 보면은 반대하는 여론이 일반적으로 좀 높은데 지금 보석이 허가 결정이 됐는데, 근데 보면 이제 결정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상의 가택 구금이나 다름없다라고 예. 재판부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계 가족이라든지 배우자 외에는 면담이라든지 통화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논현동 자택에서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도 법원의 허가를 맡아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어떤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지금 징역형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아직 여론이 그게 아주 너그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 본다면은 국민 여론은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구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의 지금 어떤 조건부.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시 지나가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못 하셨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 현장 함께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차를 타고 나와서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 사이카가 앞에서 호위를 하는 것 같죠. 먼저 출발을 했고 뒤이어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차량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논현동 자택까지 도착하는 모습까지 아마 저희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차량에 탔는지 보이시죠? 지금 저 차량에 타고 있고 혹시 아까 전에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가 됐으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저 모습이 이명박 전 굉장히, 대통령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네요. 짧아서 지금 잘 확인을 못 하셨는데 지금 잠깐 보이시죠? 지금. 옷을 아마 양복으로, 수감될 당시에 그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양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고요. 예. 지금 차에 타고 있는 누가 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차에 타서 그 차가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경찰 인력도 많이 보이고 취재진도 많이 보이는데 의원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변호인과 같이 탔겠죠. 네. 김문 변호인과 같이 탔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네요. 김효재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동관 홍보수석이었죠. 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마중을 하는 그런 장면이 조금 전에 보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문정동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인데 저기서 논현동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 보호를 받아가면요. 또 교통통제했기 때문에 빨리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변호인이 옆에 보입니다. 지금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법원의 결정, 보석을 받아들인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법원이 불가피하게 보석 결정 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4월 9일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법원이 잡고 있어서 내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스스로 인정했듯이 4월 9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월 말에 2심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재판부가 10만 쪽이 넘는 차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 한 보름 사이에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본인들의 능력 밖의 문제라 생각을 하고 그럼 4월 9일까지 판결이 못 나오면은 썰산이 무죄가 많이 나온다면 그냥 풀려나는 것이고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난다면 4월 9일까지는 법적으로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석방을 해줘야 되는. 석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최근에 이제 방어권 문제를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겁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1심 수사를 조사를 받았고 지금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뭐 증거 인멸을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그걸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인단에서는 건강을 이유로 했었지만 재판부가 건강 이유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지 않았고요. 예. 아마 재판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예. 차원에서 선고를 풀어준 것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예.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여론을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원했다. 하지만 예. 입원도 아니다. 집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충분히 건강 상태 수준을 따진다면은 구치소 내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도 될 정도다. 예. 라고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재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굉장히 여론을 의식하면서 풀어주긴 풀어주되 굉장히 그러니까 재판부의 마지막 말이 재밌어요. 판결문에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나 마찬가지다. 예. 그 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자기 변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지금 보석 장면이 나오는데 좀 저는 조용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떤가. 참모들이 지금 쭉 늘어서서 지금 눈에 좀 익숙한 분들도 박수도 치고 뭐 하는데 김혜재 전 수석도 예, 그런데 지금 뭐 환영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무죄 추정이긴 하지만은 모든 죄가 소명이 된 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의 여론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저는 조용히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판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만 78세인데요. 예. 그런 이제 나이 고령이라든지 또 건강이 이를테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외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걸 좀 고려해서 예. 1심에서 무려 15년이나 선고를 받았지만 예. 또 전직 대통령 이런 고려해서 좀 상당히 비판이나 부담을 감수하고 아마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재판부가. 아까 안 의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낮은 자세로 조용히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이는 화면 오른쪽으로는 이동 중인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정확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취재진 바로 연합뉴스 TV의 취재진 바로 앞에 있는 차를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은 논현동 저택 앞이죠. 예. 네, 이미 아마 관계자들이 나와 있고요. 경찰의 경호 경비도 굉장히 엄격해 심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 앞에는 한번 5분 정도의 과거 MB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집 앞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보석 신청 당시부터 비판 여론이 거셌거든요. 근데 어쨌든 특히 비판을 받았던 병보석은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앞으로 여론 추이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지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면은 보석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60% 가까이 돼서 예. 보석을 허가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심은 2배 정도가 지금 보석은 시기상조다,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게 기류인데 예. 지금 한국당을 지지하거나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석을 하는 게 좋다, 해야 된다, 찬성한다 이런 여론이 오히려 2배 가까이 높거든요. 이건 뭘 뜻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전직 대통령의 형량을 놓고 왈가왈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들은 여론이 반쪽으로 갈라졌다. 예.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택 연금이라는 이런 보석 허가에서 있어서도 정치적인 그런 민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후에도
오늘 내일 모레 지속될 예. 어떤 민심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진영의 논리가 작용을 하지 않냐. 이거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아마 진보나 보수에 따라서 예. 혹은 일반인의 민심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변북로를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예. 강변북로를 타러 가는 건지 아마 이제 저기 수서 분당간 쪽을 타고 예. 강남 쪽을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량 예.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사실 저 도로는 차량 통제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준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시내와 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아마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보석 허가 지금 나오더라도 이 정도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보석 허가로 나왔더라면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했겠죠. 여러 상황 자체가 지지자들이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열성 지지자들은 많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조용히 나온 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지금 풀려 나오는데 저 정도라면은 지금 뭐 자택주의에도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 나왔다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텐데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이미 재판 진행 중이고 건강이 안 좋은 두 사람을 굳이 구치소에 넣어놓고 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재판이 끝났고 나올 수 있는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예. 지금 막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미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실 구속 수사라는 것은 방어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겁니다. 예. 네. 현재 사법부에서는요 판사 앞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현대 사법체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네. 구속을 시켜놓는다면 동등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또 떠나서라도 두 사람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또 재판을 받는 것이 저는 타당한 생각을 해왔는데 어찌됐든 오늘 그나마 다른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1심에서는 실형이 15년이 선고가 됐고요. 2심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2심 확정 판결을 받아서 뭐 구속 기간을 따져볼 실익이 전혀 없었을 텐데 2심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증인 신청을 계속해서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주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하면서 오케이 증인 불러보자 이랬는데 그 증인들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래서 증인들에게 알릴 방법조차 재판부가 네.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라 재판이 길어졌는데 또 재판부가 변경이 됐고 그래서 지금 2심이 이렇게 길게 뭐 사실 끌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 도착을 해서 물론 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마 마음속으로 하고 싶겠지만은 네.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오늘 보석 허가 결정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논란과 어떤 민심을 날카롭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가택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그렇게 순조롭게 탄탄하게 갈 수는 없죠. 네. 더구나 지금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사이다, 뭐 사법 개혁이다, 뭐 이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모든 재판의 증인들이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참모들, 청와대 근무했던 어떤 참모들이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걸로 예상을 네. 했지만은 재판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서 또 재판이 또 꼬이게 되고 시간이 장기화되고 네. 또 이명박 대통령 불리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네. 재판이 지속되고 있고 또 거기다 새로운 또 논란의 불씨들이 또 살아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이나 한꺼번에 재판하는 이런 정치적인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시간도 오래 가고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이 문제가 결국은
예.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네. 다시 한번 서울 동부구치소를 연결을 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나와주시죠. 오후 3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절차를 밟고 조금 전인 오후 3시 47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지난해 구속 당시 입고 있던 흰 셔츠에 양복 차림으로 준비되어 있던 차량에 올라탔는데요. 경찰 호의를 받고 차량에 탕습한 채 정문을 빠져나가 소감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집을 제외한 어떤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병원에 갈 때도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만큼 사실상 항소심 선고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수강 기자. 이 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 상당히 엄격하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법은 다음 달 8일 구속 기간 만료 기한 전까지 심리와 선고를 모두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거지는 집으로만 제한하고 병원 진료를 포함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꼭 받아야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직계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대면 접촉은 물론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도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간 변호인과 상의한 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 조건을 어기면 재판부 직권으로 언제든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은 이 논현동 자택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갈 텐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제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판사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중에 김경수 지사 구속을 결정했던 성창호 판사가 포함돼 있다. 네.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뜻밖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성창호 판사가 물론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슨 혐의로 검찰이 기소될 것이다, 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10명의 판사가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다는 이야기, 이제 재판에 붙여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이 판사인 상태에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창호 판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과거 정은호 내셔널 리퍼블릭 회장이었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영장 관련 서류를 행정처 예. 임종원 그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건넸다. 상급자죠. 예. 상급자에게 넘겼다. 그래서 그것이 기밀 누설, 공무상의 기밀 누설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요. 임종원 차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서 이 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 기소된 게 직권남용이에요. 예. 직권남용이 어떤 직권남용이냐? 성창호 판사 등 3명에게 그 사람들 권리가 할 이유가 없는데 강요위에서 일을 하게 했다. 예. 그래서 임종원 차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에서 임종원 차장의 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성 판사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성 판사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임종원 차장의 공소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피해자를 해놓고 이번에는 가해자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당시에는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도 성창호 판사를 기소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죄 교사범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범으로. 네, 경범으로.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피해자로 했다가 이번에는 가해자로 갑자기 4개월 만에 바꿔버리니까 법적 인사들은 이게 뭐냐? 응?
결국은 보복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기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건데 보복 판결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정치 보복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사실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이 과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같이 거기서 파견 근무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데 대한 정치 보복성의 어떤 판결을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입증할 가능성은 없어요. 심증 갈지만 물증 입증할 증세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성창호 판사가 또 요번에 이제 금년 1월 달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지 않습니까? 중형을 내리고. 예. 근데 또 작년 7월 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8년 동안 중형을 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 보복을 했다고 보기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창호 판사가 현직 부장판사란 말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사법부, 재판부와 검찰 간의 소지가 있고 또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작년 6월부터 9개월 동안에 지금 검찰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부를 판사들 상대로 해서 예. 사법행정권 남용을 예. 그래 지금 전현직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금 100여 명의 현직 판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66명의 또 법관들을 비위 사실 행정권을 또 대법원에 또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200여 명이 가까운 전현직 판사들이 사실상의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문제 있다, 비위 있다라는 식으로. 그럼 이게 결국은 거의 사법부 전체로 이게 확산돼서 재판부, 특히 판사들의 불만이 얼마나 비등할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 예. 김경수 지사 구속시킨 거에 대한 보복 아니냐? 예.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제가 발언을 하면은 진영의 논리밖에 될 수 없어요. 예. 보수나 진보 쪽은 서로 기다이다라고 서로 상반된 논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여기서 현직 판사인데 예. 어떠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정치 보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떤 근거가 좀 추악하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심증을 갈 수는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예. 굳이 현직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처럼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듯이, 예, 없다고 주장하듯이 그런 점에서는 과도한 법정 구속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정치 보복을 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장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진영 논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 그동안 여권이 성창호 판사에게 보여준 태도가 사실 좀 과도했다고 봅니다. 거의 뭐 겁박 수준이었죠. 또 네. 여권의 지지자들에 의한 그 공격 때문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는 우리 헌법 체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법부의 결정 자체를 마치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불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자체를 털어버려 그 판사가 뭐 개인적 무슨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사법 불신 때문에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법부는요 우리의 과거를 모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제 여당이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사법부를 공격하고 특정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우리 헌법 질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만 정말 제발 이어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김경수 지사가 여권 내에서의 위상이 높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사법부 체제는 지켜보면서 2심에서 정 억울하다면 2심 판결을 잘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반박하고 공격하고 탄핵한다는 이야기, 그건 바람직하지 정말 않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경수 지사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 성창호 판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변호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그 부분 역시 입증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16년에 정은호 게이트 사건 때 예. 내부 정보를 성창호 판사가 유출했느냐 말았느냐라는 부분을 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면 예. 그러면 성창호 판사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공세는 무력화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당시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치 보복이라고 치고 나가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당 차원의 정치적인 이제 공방, 여야 대결로 이제 치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검찰과 재판부, 검사와 판사 간의 대결이 지속되고 네. 여당과 야당의 정치가 가열되고 보수와 진보의 공격이 가열되고 이렇게 완전히 정치적인 싸움으로 비화돼 버리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분과 말씀을 여기까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